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뭐 시장 보시다시피 아주 뭐 질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좀 펼쳐졌던 하루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많이 피해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 질이 안 좋냐라고 하면은 어제 이제 뭐 국내 증시 강한 상승 이후에 당연히 오늘 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군들 뭐 오후장에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장 중에 한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무리 없었으나, 이 미국 시장과 국내의 이 종합 주가 지수의 이 위치를 봤을 때는 하루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 저항 영역에 딱 머무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일부는 좀 하는 필요가 있었던 뭐 자리였다라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뭐 베이직한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하필이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이제 나쁘지 않게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소폭 부족하다라는 말로 밀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시장 흐름이다. 즉 어처구니만 없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만 없는 게 아니라 어, 미국의 어닝 시즌이 현재 약간의 지뢰밭 느낌이 도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오늘 밤에는 누가 실적 발표를 하나요? 바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그리고 AI를 선도하고 있는 MS가, 그리고 AI로 두 번째로 잘하는 기업인 이 구글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더 우려하고 조심하고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몸살이고 있는 흐름 속에 아침에 왜 주가를 끄집어 올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팔기 위해서 급하게 올려놓고 밀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뭐 거의 365일 휴일 없이 항상 방송을 뭐 회원님들과 진행을 하는데,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쉽시다. 오늘은 뭐 볼 거 없다. 아침에 뭐 잘 매도한 거 있으니까 뭐 별 거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아침에 좀 머리도 자르고 병원도 다녀오고 그냥 뭐 혼자 초밥도 먹으면서 그렇게 그냥 오전 시장을 보냈습니다. 왜냐? 시장이 지난 4월 1일 시장과 오늘의 시장이 똑같은 흐름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뭐 통계적 부분에서는 오늘 굉장히 좀 질이 안 좋은 시장이어서 조심했어야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네요. 자, 그럼 이제 내일 금요일장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달 말까지 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4월 달에는 거의 매매가 많지는 않아요. 뭐 지수 많이 급락을 했을 때 레버리지 배팅 한 거, 그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로봇주 바닥에서 좀 사고, 뭐 제약바이오 줄곧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알테, 그다음에 핵심 종목군들만 뭐 계속 외쳐드린 거, 그다음 반도체 종목으로 그냥 트레이딩 진행한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제한적인 종목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그게 맞는 시장이고요. 이 지금의 시장에 쌍바닥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종목군들,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국내 증시가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는 셀인 메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셀인 메이가 나오지 않고 5월달 이후 6월달까지 증시가 역으로 반등을 하고 7월 공매도 전에 완전히 박살나는 그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큰 틀에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장을 볼 계획이라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닝 지뢰의 밭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세계 1위 AI 기업의 실적이 대기 중에 있죠. 시장은 애매하나 핵심 종목만 우리가 펼쳐놓고 절제된 대응만이 답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라는 말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지수가 급등할 때 상승 종목 수가 순간 이제 한 800개 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더 적은 모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질적으로 나쁘게 시장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는 수급만 봐도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코스닥 3천억, 코스피 8천억 매도, 선물은 지금 4,300억, 4조 3천억 매도가 되어 있는데요. 4월달 월봉 기준에서 이번 달 하락 마감에 다음 달 주 초까지 하락 마감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핵심 종목군들 위주에서는 계속 눌림을 뭐 지수와 함께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한 거는 지수와 함께. 자, 전일 국내 증시 아주 강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나스닥 선물도 장중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차트적으로는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온 자리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그러한 반등의 힘이 장 초반 작용한 이후에 단기 눌림이 나오는 모습이라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요. 또 어닝이 지금 시장에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정말 쉽지 않은 흐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4월달에 JP모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강력한 추세를 그리고 있던 JP모건이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다. 근데 문제가 더 이상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겠다. 왜? 주가가 높은데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 라는 거에 저는 처음에 이 어닝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ASMR로 두드러 맞고 TSMC 잘 나왔어도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이 잠정 실적 공개 안 했다고 해서 엄청 세게 두드러 맞고 뭐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 안에 매그니피션트 기업 안에 제일 먼저 실적 발표를 한 테슬라 오히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반등을 했지만 메타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시간 외 13%, 장중 한 16%까지 빠졌으니까 1조 기업이 이 정도 빠졌으면 하루아침에 200조씩 날아가 버리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 변동성이 지금 미 증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이 100조, 200조지. 그게 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좀 있어서 오늘도 글로벌 1위 기업의 이 실적 발표가 대기 중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메타보다 더 중요한 MS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메타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그러나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소폭 낮았어요. 많이 낮은 것도 아니고 소폭. 여기에 폭락, AI 비용 지출 더 늘렸다. 뭐 일부 종목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이러한 출혈 경쟁으로 인한 또 리얼리즈랩 처럼 적자가 지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에 일단 메타가 급락을 했습니다. 16%좀 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에 빠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회복을 해주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하는데요. 워낙 미국 시장이 옵션 시장으로 지금 급등을 시켜놓은지라 옵션에서 막 반대 매매 나오고 그런 성향도 지금 굉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돼버린 거고요. MS의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성장률이 관건이다. 시장이 성장률이 관건이다. 저도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성장률 시장에서 갖다 대는 잣대가 지금의 높은 주가 수준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는지. 구글의 경우에는 AI로 실적이 안 나오니까 패스죠. 이런 상황. 뭐 이렇게 정도로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오늘은 조심할 필요는 있었겠다 정도. 이 부분은 어제 제가 영상에 다 언급을 했던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SK 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반영입니다. 당연히 선반영이라고 저는 봤고요. 급락 나왔죠. 하루 이틀 정도 더 떨어지고 바닥 잡는 거 좀 확인하고 2분기에 올라가는 모습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인데 이제 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뭘 보냐. 오늘 뭐 DIT 올라가고 뭐 일부 종목들 강세 보였던 거 SSD의 한양 디지텍 강세 보였던 거를 보면은 아 낸드가 좋았구나.
핵심 밸류체인 강세를 좀 보였구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어떤 애가 좀 올라갈 것인가 뭐 정도 보면 되겠죠. 결국 뭐 삼성전자의 이제 SSD 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SSD도 뭐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뭐 삼성전자 향 소켓하는 기업 오늘 꿈틀대는데 뭐 내일하고 뭐 다음 주 월요일 조정 받는다면 이런 종목도 하나의 대상이 될 것 같고 EUV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시간외에 지금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좀 패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평소 같으면 오늘 반도체 밀리고 제약바이오 올라갈 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소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스코 초록 공개는 단기적으로 선반영일 수 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면서 천천히 제약바이오를 모아갈 때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타이틀만 공개가 된 거예요. 아스코 타이틀만 공개가 됐는데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뭔가를 공개하겠다라는 회사들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메인 초록 공개 회사는 이미 나왔죠. GI 이노베이션, 리가캠, ABL 바이오 메인 초록 공개. 나머지는 그냥 뭐 임상 발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 공개하는 회사들 타이틀 나온 거 위주로 조정시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선 쪽 제가 보기에는 환율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높은 환율 속에서 이 철강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조적 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핵심 종목이 뭐냐에 집중을 하는 거고 과거 이 조선 빅사이클에서 이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재무 차트 펴보고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갔던 기업들 쫙 펴놓고 매출이 어땠는지 자산 변동이 어땠는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와 그 당시 실적과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건지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잘 보시고요. 대형주도 좋은 눌림 올 것 같고 아무래도 모든 종목은 그래요. 모든 업종에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쏜 종목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 왠진도 실적으로 STX 중공업도 제일 먼저 사실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저는 얘가 탑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피팅의 태용이라는 기업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추격 매수 자제하고 과거에 뭐 RS 오토메이션 22,000원인가 뭐 2만 얼마에 샀다 뭐 이런 글 올라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바닥에서 살아있지 위에서 살아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응? 예. 조정받았을 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변하지 않아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봐도 기존에 있는 강력한 종목군들, 좋은 회사들이 그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단기 급등을 하고 눌렸다 다시 올라가고 눌렸다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시장이지 뭔가 이 시장에 새로운 종목과 새로운 테마와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섹터는 지금 전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시장을 보는 이 솔직한 심정은 잡주들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다. 응? 이런 부분들 정말로 불필요한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 다 걸려버려야 됩니다. 다 걸러버려야 돼요. 다 걸러버려야 돼서 그런 불필요한 매매만 자제해도 지금 시장에서는 손실은 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압기 관점에서는 이제 어제 표를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요.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계속 성장할 수만은 없으니까 조정 많이 받으면 어차피 이런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종목은 하락장에서 이제 뭐 계속 매수를 언급드렸습니다. 이제 핵심은 모션 제어 쪽만 좀 봤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모션 제어 쪽은 RS 오토메이션은 상한가에 오늘 들어가 버렸으니까 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아진엑스텍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인데 지금 뭐 그렇다 할 종목군들이 많이 없으니까 2차전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 실적 나왔는데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이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고 시가총액 23조죠. 300억 버는 거 의미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2030년의 실적을 끌고 왔는데 지금은 2030년의 실적이
해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과거처럼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진짜 그만큼 회복이 되는지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봐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시간 외의 종목군들 뭐 요새는 뭐 특별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패스하고 넘어가고, 이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좀 좋은 것 같은데 BOE 증착 장비 당첨된 것 같습니다. 선익이. 저도 이거 한때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만 딱 먹고 여기서 반등할 때 날려버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안 봤는데 시간에 좀 올랐네요. 시간에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증착 장비 정말로 공급을 하는 건지 내일 한번 이것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잠깐 보고 말씀드리죠. 일단 국내 증시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코스닥도 올라가면 21선 맞는다. 오늘 21선 아침에 반짝 올라왔을 때 추격 매수한 사람들은 지옥 구경했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마이너스 0.75% 시작해서 위에 1점 몇 프로 올라간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1.5% 밀어버렸으니까 두 번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손절하고 위에 꼭지에서 다시 사고 밑에 떨어졌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전에 찼다. 어제 레버리지를 팔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게 21선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평선을 하루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이평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올라봤자 이 정도. 그럼 저항받는 자리,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하락.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내려왔다. 이 아래 꼬리 탄다. 120선 근처 온다. 뭐 정말로 강력한 하락이다. 레버리지 매수, 혹은 시장 지수 상관된 종목군들 뭐 트레이딩 전략 짜본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봐봐야 되겠죠. 코스피는 레버리지를 사든지 뭐 SK 하이닉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밸류업을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코스의 닭은 제약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올리든지 뭐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 추정이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SK 하이닉스 보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개입은커녕 개파락이 좀 떨어졌습니다. 종가상 이렇게 꽉 채운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올라가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단기 저항이 좀 생기는 구조죠. 단기 저항이.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뭐 큰 틀에서 박스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도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정말로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인 것 같은데 만약에 떨어져서 122평선 아래권 내려오면은 보면 얘는 좀 SK 하이닉스랑 다르게 120평선 아래에서 이런 구간 언저리에서 보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또 매매 저는 해볼 거고요. 삼성전자로는 매매를 해볼 거고, 어제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전략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또 한번 한 차례 한두 차례 하나 둘 떨어지게 돼서 쌍바닥을 그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신고가 영역, 그다음에 하나 오션은 어제 숏 배팅 했다, 선물 매도했다 했죠. 오늘 장중에 이제 오후에 청산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 삼성중공업 상단에 머물러 있는 거,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 정도가 이제 대형주 안에서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마땅히 지금 막 주도주라고 할 종목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냥 SK 하이닉스가 그냥 제일 나은 종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정도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구간을 넘길 수가 없을 거예요.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반도체 보면 YC가 정말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고 올라오는데, 얘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한번에 급락하고 그 중간에 눌림하고 뭐 이렇게 소멸되는 그림으로 갈 것 같고, DIT도 최근에 강했던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발로 올라왔는데 오늘 뭐 단기 상승세는 마감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뭐 이오테크닉스 여기까지 뺐다가 반등할지 그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FST, EUV 펠리클 관련해서 계속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라 얘도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DIT, TFE
라는 종목이 삼성 잠깐만. TSE. 제가 종목 착각을 좀 한 것 같네. 종목 착각을 좀 했네요. DIT. 이거는 패스할게요. 사실 종목 착각을 하고 오늘 시가 베팅 뭐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거는 패스해야 되겠다. 제가 종목을 좀 착각을 하고 카페에 글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 반도체는 이거 시가 베팅해서 뭐 순간 아침에 순간 9%까지 쏴가지고 올라오길래 그냥 바로 3, 4% 정도 수익권에서 이거는 빠르게 오늘 매매를 했고요. 오늘 매매는 뭐 딱 두 종목 단기 매매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던 종목군들 가운데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종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자 여기까지 반도체 보고 로봇주 볼게요. RS 오토메이션. 제가 이제 로봇주는 딱 두 종목을 언급드렸습니다. 이때 뭐 올라갈 때 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할 때 떨어질 때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고요. 뭐 최초 매수 자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한번 더 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수익이 있어서 약간 그 사놓은 거에서 일부 정리하고 그 물량만큼 더 사서 단가 좀 더 낮추고 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다시 사서 오늘 팔고 종배까지 이렇게 했던 종목입니다. 뭐 수익률은 제법 많이 나왔고요. 물량을 계속 모았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사라는 말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이 매집이 완성되어 있는 의미 있는 종목, 글로벌 대기업에 전부 다 지금 엮여 있는 종목 RS 오토메이션이고요. 자, 아지넥스텍도 사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군들 이제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권 떨어진다든지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조금씩 사서 가져가다 보면 삼성전자 이슈 나오고 뭐 이슈 나와서 얘도 급등할 때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무겁죠. 삼성전자 이슈가 나와야 줘야 되고 뭐 지분 이슈가 나와줘야 돼서 사실은 이 업사이드는 있지만은 뭐 나오게 되면은 있지만은 단기 탄력이 조금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얘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제약바이오 보죠. 알테오젠 정말 좋아요. 이번에 내일인가 오늘 밤에 아마 머크 그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사실 머크 실적 발표에서 뭐 키트라다 매출 나오고 뭐 하고 할 텐데 과거 통계적으로 머크 실적 발표에서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감안해서 이 윗구간에서는 지금 박스권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눌렸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추격 매수 금지하고 떨어질 때 좀 보고 이런 식으로. 자, 오스코텍 좋은 종목이고 조정을 얼마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유자는 계속 홀딩, 보유자 영역인 것 같고요. 자, 3천당 제약, 뭐 시간 외에서 뭐 중국의 뭐 경구용 인슐린 뭐 논의 중이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의미 크게 보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할 재료 아닌 것 같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급등을 한 종목인데요. 세트레가이라는 뭐 이거는 서비스식으로 차트 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뭐 장중에 이제 뭐 제가 숏배팅 들어갔던 이유에 대한 설명, 뭐 현대일렉이죠. 헤드앤숄더 전일 고점을 넘겼는데 바로 급락, 넘겼는데 급락, 완성형 저점 깨면 숏 이런 내용이고. 자, 세트레가이가 기준봉을 만들었어요. 강하게. 그리고 24일 날은 뭐가 있었냐? 군지편 위성 발사일이었습니다. 그걸 재료 바탕 삼아서 폭등을 한 거죠. 자,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자, 이때 거래대금 이빠이 실어가지고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재료는 조만간 회사에서 이
코드 X를 출시한다. 코드 X. 이때 못 먹었던 사람도 이때 먹으면 돼요. 코드 X를 출시한다. 이 코드 X가 게임 챌린저가 될 거고 2조 시장에서 독점이다. 독점은 아주 중요하다. 별표. 시간이 좀 있죠. 5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올 중순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배팅을 해라. 이게 곧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형된 컵 위드 핸들이 되는 겁니다. 윌리엄 오닐이 말했던 변형된 컵 위드 핸들, 손잡이, 빵,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중간에 RS 오토메이션을 팔아먹고 장 막판에 이제 급등할 때 상한가 직전에 상따 따라 붙긴 했는데, 항상 우리가 기사를 볼 때요, 기사를 볼 때 이것도 라이브에서 같이 다 설명을 했어요. 솔직히 이제 22,200원 돌파를 하면 상한가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해버려서 사실은 매도한 종목을 우리가 비싸게 잘 못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명확한 근거가 막 좀 있죠. 아무튼 세계 최소형 드라이브 출시. 세계 최소형, 이거 최초잖아요. 달리 말하면 최초. 세계 최소형, 이거는 달리 말하면 최초. 그 다음에 반도체 웨이버 천장 이송형 독점 적용할 것이다. 독점. 세계 최초 독점적 지위. 여 밑에 세계 최대 GPU 회사의 성능과 자체 AI를 결합한 듀얼 서비스로 나간다. 요 세 가지 재료가 오늘 이 주식을 이 안 좋은 시장에서 올린 겁니다. 이 시장. 그래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 우리가 주식할 때 봐야 될 거, 키워드. 그리고 공부가, 이런 거는 좋은 공부죠. 좋은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받고 뭐 받고 변압기 보면 HD 현대 일렉 지금 뭐 이런 구간에서 다중고점이잖아요. 여기를 확실히 넘기면은 한 번 더 오버슈팅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 윗꼬리 넘기는 종목군도 가끔 나왔죠. 가끔, 아주 가끔 나와요. 가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 꼭대기 넘기면서 오버슈팅 하는 거 그냥 아주 가끔 나옵니다. 진짜 그 위로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 갈 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주 가끔 나온다. 아주 가끔. 금양에서도 한번 나왔죠. 아무튼 좌우지간 이런 윗꼬리 구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재룡전기가 깔짝깔짝 거리는데 얘도 좀 높은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서 조심스럽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싶고, 조심스럽다 라는 의미로 설명드리고 싶고요. 원전 하나엔진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을 저는 기다리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21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구간들 조정을 기다려서 강했던 종목, 실적이 확인된 종목, 그 다음에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하수고, 조정이 깊게 나와서 11선 첫자리라든지 뭐 21선 첫자리라든지 단기 신고가 박스권 돌파를 만들어낸 종목은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 당시 내려왔을 때 시장 상황은 분명히 봐야 되긴 하겠죠. 그냥 무턱대고 볼 필요는 없고요. 자, 한양 디지텍, 뭐 서진 시스템, ESS, 얘도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왔는데요. 바로 돌파를 할지 또 눌렸다가 돌파를 할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링네트라는 것도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종목이라 조정 빡세게 받으면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종목이 진짜 많이 없네.
피롭틱스 이제 투자 주의도 풀리고 투자 경고도 다 풀려서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지켜볼 것 같고요. JNTC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런 기준선 라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 돌파 자리, 첫 자리 하단에서 한번 공략 기회를 한번 노려볼 의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서 투매가 순간 발생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시제품 출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약간 복불복이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한다면 이 남의 말을 듣지 마시고 저 경우에도 계속 회사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지금 안 돼서 뭐 소통이 좀 안 됐는데 회사 소통하면서 이거는 약간의 복권 같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슈가 과연 그러니까 프랑스 세관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입니까? 혹은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정지를 먹게 되면 1년간 정지입니까? 아니면 뭐 문제점을 개선하면 바로 풀 수 있는 정지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이런 게 해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1년간 정지가 아니라 한두 달 정지에 끝난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분기 매출에서 얘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프랑스 매출이 한 30억, 40억 정도 되는데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쪽이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그래. 뭐 한 개 분기 까먹은다 치고 국내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해외 다른 쪽 지역에서도 지금 신규 텍스프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문제만 해결이 되면 원래 주가가 올랐던 방향과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총알처럼 튀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악재가 기회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 잡매매를 안 해야 돼요. 잦은 매매 이때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을 손실들 뭔가를 안 했더라면 오히려 기다리면 다 올라올 종목군들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계좌에 그 종목이 없고 그 과정 속에 내 계좌는 녹아버리고 또 막상 내가 사서 들고 있던 종목은 시장이 반등할 때 떨어지고 시장 반등할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막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인 간에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